유튜브의 레딩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2023년 K리그 1, K리그 2 이적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또 K리그 1, K리그 2 순위들도 제가 한번 예측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연도에는 이번 시즌은 좀 특이하게 한번 FA컵 우승팀도 같이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이적 시장 3월 말인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거의 사실상 초반부터 이제 차곡차곡 K리그 팀들이 작년 시즌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영입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었고, 되게 이른 시간부터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적 시장이 좀 빨리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뭐 이적 시장이 한 달 이상 남았지만 K리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적이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적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현대입니다. 울산현대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눈에 띄는 영입은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죠. 보야니치, 스웨덴 선수입니다. 보야니치 선수랑 루빅손 선수 영입이고요. 그리고 또 아타루 선수, 에사카 아타루 선수죠. FA를 통해서 영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민혁 선수, 그리고 제주의 주민규 선수가 FA를 통해서 다시 친정팀 울산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박주영 선수가 이제 플레인 코치를 통해서 재계약을 했고, 그리고 이청용 선수가 2024년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는 일단 눈에 띄는 영입들이 기존에 있던 고참 선수들을 내보내고 이제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영입을 하면서 세대 교체를 하는 좀 그런 모양새가 눈에 띄게 보이고요. 눈에 띄는 영입들이 이제 김건웅, 오재혁, 그리고 분데스리가에 있다가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된 이동준 선수, 울산이 아니라 전북으로 복귀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바로 선수의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키퍼는 이제 송봉훈 선수가 이제 쇼난으로 J리그로 떠나게 되면서 정민기 선수 작년에 K리그2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수민 선수를 완전 영입으로 다시 전북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리고 아마노 준 선수가 작년에 울산 임대로 뛰었었는데 올해는 이제 전북 임대로 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파엘 실바 선수랑 이제 안드레 루이스 선수, 이 두 선수가 또 외국인 선수 영입 전북이 하게 됐고요. 두 선수 다 사실 K리그 안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검증된 선수다. 뭐 하파엘 실바 같은 경우는 아시아 무대에서 검증이 됐고, 역시 안드레 루이스 선수 같은 경우도 대전에서 뛰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영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태국 선수, 그리고 정우재 선수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주용 선수랑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데려오게 됐습니다. 자,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베르단 선수를 임대로 영입하게 됐고, 작년에 대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제카 선수를 이제 완전 영입으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FA를 통해서 김인성, 백성동, 그리고 최영웅 선수를 영입하게 됐습니다. 사실 포항은 득보다는 약간 실이 많아요. 왜냐면은 주요 선수들, 특히 강영무 선수가 김천으로 입대를 하게 됐고, 이광혁 선수, 임상혁, 이광준,
등등등등 신진호 선수라든지 그리고 이수빈 선수라든지 주축 선수들이 네, 다 떠났어요. 그래서 올해 포항은 진짜 어떻게 또 새로운 이제 김기동 감독님이 늘 그렇지만 되게 기대를 하게 만드는 네, 그런 감독님인 것 같아요. 보는데 어떻게 이 라인업을 가지고 경기를 풀어가지 싶은데도 네, 그걸 또 해내고 그 이상으로 또 성적까지 네,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김기동 감독님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적 시장은 득보다 실이 있지만 정말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포항이고요. 김기동 감독님도 2025년까지 또 포항이랑 재계약을 맺게 되면서 계속해서 동행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인천은 앞서 포항이 신진호 선수를 데려왔고요. 네, 그리고 천성우 선수죠. 계속 분데스리가에 뛰었는데 이번 인천을 통해서 다시 복귀하게 됐고, 그리고 인천이 되게 공들였던 게 작년 시즌 종료 전부터 은복구 선수를 사실상 영입을 뭐 확정지은 상황이었고, 권한진 선수 트레이드 이것도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제르소 선수 작년에 워낙 제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제르소 선수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영입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존의 주축 선수들 인천이 사실 주축 선수들을 포항은 주축 선수들을 많이 내보냈었는데 반대로 인천은 오히려 주축 선수들을 잘 붙잡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번 시즌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는 일단 유리 선수를 또 외국인 선수 영입했고, 그리고 이기혁 선수를 트레이드로, 그리고 연재훈 선수, 그리고 눈에 띄는 이름이 헤이스 선수를 작년에 광주에서 뛰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번에 또 데려오게 됐고, 임채민 선수가 네, K리그 복귀를 강원이 아니라 제주를 통해서 복귀하게 됐습니다.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주용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자, 강원 같은 경우는 일단 성남에서 유희수 선수, 그리고 알리바이프 선수. 워낙 알리바이프 선수는 사실 최용수 감독님의 픽이었죠. 서울 시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되는 선수고요. 그리고 갈레고 선수를 완전 영입, 그리고 김우석 선수를 FA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강원도 득보다는 좀 실이 많아요. 워낙 전력 노출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메울까? 그 부분이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수원FC는요, 트레이드 통해서 윤빛가람 선수를 영입했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건 선수가 또 수원이 있다가 이번에 또 수원 삼성이 있다가 수원FC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수원 삼성이 이제 세대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재계약을 안 하고 풀어버린 것 같고요. 그리고 포항에서 이광현 선수, 그리고 울산에서 이제 오인표 선수를 임대로 데려왔고요. 박병원 선수가 수원FC로 FA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에드가 선수가 다시 복귀하게 됐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라토 선수, 그리고 바셀루스 선수 등 외국인 쿼터를 현재 상황으로는 5+1을 전부 채웠어요. 5+1을 채운 팀이 대구 말고 없기 때문에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FC 서울은 이제 임상엽 선수, 최철원 선수, 그리고 권한규 선수, 그리고 가장 아무래도 빅 뭐라고 하지? 빅 샤이니라고 하기까지 좀 그런데 완전 영입이 아니라 임대기 때문에 임대로 황희조 선수를 또 데려오게 되면서 전방 쪽을 이제 또 보강하게 됐고요. 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재계약했다, 이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수원 삼성은
김경준, 아코스티 작년에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안양의 활약을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 삼성이 또 데려온 것 같고요. 그리고 검증된 자원이 또 뮬리치 선수를 또 데려오게 됐고, 그리고 김보경 선수, 이게 사실 큰 것 같아요. 전북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올해는 잘 못 뛰었는데 그 전 몇 년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KBK 김보경 선수를 또 영입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수원이 그래도 영입을 잘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긍정적인 영입도 많았지만 그거와 맞먹는 손실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눈에 띄게 보이고요. 자, 광주 FC는 외국인 선수들을 주축으로 사왔고, 그리고 되게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를 되게 딱딱딱 광주 FC는 잘 사왔어요. 자, 그리고 이종현 감독님이랑 이제 재계약을 맺게 됐고요. 그래서 광주의 이번 느낌은 기존에 있던 선수들에다가 이제 이정현 감독님이 원하는 선수들을 좀 더 데려온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대전 하나시티즌 같은 경우는 일단 K리그 2에서 검증됐던 이제 득점왕죠 유광영 선수를 데려가게 됐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오재석 선수를 데려왔고요. 김현우 그리고 추세성 선수를 작년에 임대였죠. FA를 통해서 데려오게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오피셜이 떴는데 이제 안톤 선수죠. K리그 첫 아제르바이잔 국적인데요. 안톤 선수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자, K리그 2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FC 같은 경우는 일단 유주환 선수 그리고 정한민 선수를 임대 그렇게 데려오게 됐고, 올해는 일단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약간 좀 갈아엎은 듯한, 작년에 이제 강등되고 나서 기존의 주축 선수들을 많이 내보내고 그만큼 선수들을 많이 들여왔어요. 그래서 올해 성남 같은 경우는 좀 요동치고 있어요.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간 만큼 오히려 그걸 많이 들여오면서 요동치고 있는 듯한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천 상무는 이제 군경팀이기 때문에 이제 워낙 지금 K리그 2 안에서 진짜 원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승격이 가장 유력한 팀입니다. FC 안양은 일단 눈에 띄는 이름들이 김정현 선수,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김정민 선수, 일단 해외파 선수인데 안양을 통해 복귀하게 됐고, 대구의 이태희 선수, 그리고 작년에 이제 수원에서 임대로 왔는데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원소속팀이랑 경기를 치르게 된 구대영 선수가 FA를 통해서 안양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자, 경남은 설기현 감독님이랑 1년 재계약을 더 하게 됐는데, 사실상 이제는 마지막 기회다. 승격을 지금 지난 3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부천FC는 부천FC도 좀 선수들 폭이 커요. 내보낸 선수만큼 많이 들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충남 아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영입을 보면은 고무열 선수죠. 원래 고무열 선수가 이제 광주 FC로 이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 메디컬 테스트에 탈락하게 되면서 충남 아산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충남 아산 입장에서는 상당한 큰 영입이고, 거기다 이제 두아르테 선수 데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이랜드는 이제 누구냐, 그 응우현 반또한 선수, 베트남 국가대표 선수, 워낙 주축으로 뛰고 있는 선수인데 FA를 통해서 데려오게 됐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실 아스나이란다. 그 누구였지? 콩푸엉 선수 이후로 또 오랜만에 또 베트남 선수가 네, 아시아 이제 K리그에서 뛰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김포 FC는 작년에 첫 시즌이었는데 첫 시즌 치고 상당히 준서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김포 FC가 작년에 임대를 통해서 선수를 많이 끌어왔어요.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갔죠.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많이 나가고 또 새로운 선수를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동안은 김포 FC가 이런 식으로 선수 구성이 요동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안산 크리너스는요, 일단 아스나이 선수가 전남을 떠나게 됐고, 역시나 안산도 진짜 성남 이상으로 선수 이탈이 컸어요. 작년에 네, 워낙에 많은 선수들이 끌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올 시즌에 이렇게 선수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부산 하이파크는 사실 영입 자체가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눈에 띄는 영입들은 최건주 선수랑 이제 아무래도 최지묵 선수, 그리고 아침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최기훈 선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남 드래곤즈 같은 경우는 아스나인 선수를 영입하게 됐고, 역시나 여기 전남 같은 경우도 네, 라인업 자체가 많이 좀 바뀌게 되는 또 그런 모양새가 보이고요. 천안시티 FC 올해 첫 참가하죠. 네, 이제 동남아시아 쿼터로 이제 여기 써져 있는 안 선수랑 희우 선수를 임대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이렇게 신생팀으로 참가한 팀들은 좀 라인 자체가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충무 청주 FC도 역시나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여기 코기라고 써져 있는 네, 말레이시아 국가대표 선수예요. 이 선수를 FA를 통해서 영입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좀 오래 걸렸는데 정리를 해봤고요. 자, 가볍게 K리그 1, K리그 2 순위 FA컵 우승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리그 1은 순위부터 얘기해드리자면은 네, 1위부터 순서대로 울산, 전북, 제주, 포항, 인천, 대구, 네, FC 서울, 강원 FC, 대전 하나시티즌, 수원 삼성 블루윙즈, 광주 FC, 네, 수원 FC까지 이렇게 잡았고요. 일단 뭐 여러분들도 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또 그런 생각이고요. 저도 솔직히 이걸 쓰면서 여러 번 고민했어요. 제일 고민했던 게 누가 어떤 팀이 강등할까, 그걸 제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강등팀은 진짜 뽑을 수 없을 정도로 작년에는 제가 다 못 맞췄는데 진짜 순위를 다 틀렸는데 하나 맞춘 게 강등팀이었어요. 12위에 제가 이제 성남이 예측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성남이 강등이 딱 됐잖아요. 그건 딱 맞췄었는데 그게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갔죠. 사실 성남이 올 시즌에는 좀 강등 후보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어떤 팀은 뭐 강등권에 있다, 뭐 강등 후보다, 뭐 이런 말, 이 팀은 또 우승 후보다, 이런 게 K리그가 뭔가 정해져 있는 느낌. 사실 K리그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축구 리그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올해는 강등팀 정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파이널 B 7위부터 12위 자리를 많이 바꿨어요. 팀의 그 스쿼드라든지 이번 영입이라든지 다 좀 비등비등한 느낌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게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수원FC를 하긴 했는데 저는 12위를 수원 삼성도 12위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올 시즌 영입이 사실 그렇게 뭐 눈에 띄는 영입들이 안 보였고 오히려 그만큼 이탈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봤는데 뭐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서울도 7위를 놨고 8위를 뭐 강원으로 놓긴 했지만 저는 한 9위부터 12위까지는 뭐 넓게 보면 뭐 7위까지겠죠. 네, 그러니까 거의 K리그 1 절반 가까이 되는 팀이 강등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위부터 12위까지는 좀 강등 후보로 볼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이제 이 팀은 좀 강등 당하지 않고 좀 올라가겠지 하는 이제 싶은 팀을 그래도 좀 더 위에 놔뒀습니다. 대구를 뭐 6위로 두긴 했는데 이유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구가 그 한 시즌을 못하면은 다음 시즌을 잘하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작년에는 대구가 8위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8위였는데 그래서 올 시즌은 한 6위 정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 대구가 뭐 늘 이렇게 위기가 있긴 했지만 그걸 되게 잘 견뎌냈잖아요. 올 시즌에는 좀 결실을 맺지 않을까 해가지고 6위에 놔뒀습니다. 그래서 또 고민했던 게 이제 포항하고 인천인데 이 두 팀이 어떻게 될까? 인천이 4위를 할까? 포항이 4위를 할까? 고민했는데 포항이 사실 이번 이제 명단이 많이 바뀌고 스쿼드가 많이 바뀌었는데 냉정하게 전력 면에서 봤을 때는 포항이 사실 인천한테 밀립니다. 근데 이제 김기동 감독님이 최근 몇 년간 포항이 늘 하위권에 처지고 했던 위기들이 있었지만 다음 연도에 그걸 잘 정비해가지고 상위권에 올려놨고 올 시즌이다. 지난 시즌이 예시죠. 그 전 시즌에서 포항이 7위인가 8위 되게 낮은 순위로 끝났는데 잘 정비해가지고 다음 시즌에 이제 3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포항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4위 인천을 5위로 두게 됐고요. 그리고 제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높게 평가했어요. 제가 저만의 좀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주를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울산하고 전북의 우승 경쟁에 끼어들 만한 그런 실력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3위를 두게 됐고 제주도 한동안 또 아침에 안 나갔기 때문에 올 시즌을 통해서 아침 무대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 시즌 우승은 울산으로 잡았어요. 전북이 작년에 울산한테 우승을 내줬고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울산한테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 시즌도 울산이 우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잡았고요. K리그2는 순서대로 김천, 경남, 안양, 전남, 성남, 충남, 아산, 부천, 부산, 천안시티 FC, 그리고 서울 이랜드, 안산, 김포 FC, 그리고 충북, 청부 FC, 충북 아니야, 충북. 자, 이렇게 됐고, 일단 뭐 K리그2는 1위가 거의 사실 유력하죠, 네. 저는 그렇게 봤고, 많은 분들이 뭐 김천을 1위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사실 확실하다라고 보고, 문제는 나머지 12개 팀이에요. 네, 12개 팀인데, 그래도 저는 그 중에 승강 플레이오프, 뭐, K리그2 플레이오프 경험이 있는 팀들이 그래도 좀 상위권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런 팀들을 일부러 위에 뒀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 이제 못해가지고 최하위로 끝났기 때문에 올 시즌은 좀 절치부심한 마음으로 4위에 오르지 않을까 해서 뒀고요. 성남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이렉트 강등을 당했지만
그래도 준수한 성적으로 성남이, 물론 저는 성남이 승강 플레이오프에 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플레이오프권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남, 아산, 이제 부천, 뭐 부산, 저는 이걸 그냥 뭐 이미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천안 시티를 첫 시즌인데 9위까지 잡았고, 서울 이랜드가 12, 안산 11위, 그리고 김포를 12위에 잡았고요. 충북 청주 FC를 이렇게 꼴찌로 잡아놨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K리그2가 워낙에 순위가 막 바뀌기 때문에 100%뭐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임의대로 이렇게 제 생각대로 배치를 시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축구협회 FA컵 우승팀을 포항으로 잡았습니다. 포항을 제가 4위로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울산, 전북, 포항이 본선에 가고 제주가 플레이오프를 가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될 텐데, 제가 포항을 우승으로 잡은 이유는 정말 좀 근거가 없지만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전북이 우승을 했고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전북이나 울산 이런 팀들이 FA컵 우승은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중위권 팀들, 이런 팀들이 FA컵을 우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포항이 이제 FA컵 우승을 한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올 시즌에는 포항이 또 FA컵 우승을 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으로 포항을 우승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K리그1, K리그2 2023년 예측 순위 전부 둘러봤고요. 이제 K리그 개막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개막전 봐주시고요. 저는 이제 개막전 이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가세요. 빠이.